어서 자동차입니다. 2024년 첫 영상입니다. EV6 GT 나와가지고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미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EV6 보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늘 키로수는 지금 한 3, 4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작가는 3,65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3,800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스 등급이랑 GT급은 400에서 500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테슬라랑 그리고 아이오닉은 사실 그렇게 거리가 많지 않고, 아이오닉 5가 거리가 많죠. 넥소 같은 경우도 의뢰가 꾸준하게 있어요. 네, 20년식에서 22년식까지 21년식 다양하게 나옵니다. EV6 대부분 어스급은 3,300에서 3,400 정도, GT급은 3,8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모델3 롱레인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작가를 많이 낮춰놨더라고요. 지금 2,980, 3,000 정도 시작을 하는데 키로수가 7만 정도 돼요. 그러면 3,000 중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기차들 요즘에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K8 하이브리드랑 3.5 LPI도 입차를 같이 보고 있는데, K8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빠졌거든요. 원래 한두 달 전만 해도 3,800, 900 가던 매물들이 지금 한 200에서 250 정도는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3,000 중반 정도에는 받아지더라고요. 22년식의 키로수가 한 5만 정도 된 차들이 3,500, 3,400 이 정도 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한 2만 정도 돼도 3,200에서 300 사이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K8 하이브리드는 거래가 많고, 의뢰도 많고 낙찰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래도 2024년 첫 영상을 빨리 올려드려야 돼서 오늘 분당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K9 같은 경우도 지금 더 K9이랑 RJ급 제일 최근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RJ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시작가를 2,950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뢰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 RJ급은 연식도 22년식이 넘고 베스트 셀렉션 1 들어가고 키로수가 대부분 5만 미만이면 그래도 4,000 중반, 4,300에서 4,500 정도는 가고 있거든요. 전 모델이랑 그래도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K8 오늘 제가 점검한 차량인데, 이 차량이 이제 시그니처 모델이거든요. 키로수를 한번 봐드리면 32,000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정도 차량이 3,000 키로수가 일단 낮으니까 3,600 정도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아무튼 K8 요즘에 하이브리드 매물이 많기도 하지만 아무튼 거래도 많고 가격도 좋습니다. K5 LPI 반자율 들어간 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한 1,700에서 1,800 선으로 되고 있는데 등급이 낮은 근데 스탠다드급들은 한 1,400에서 1,500이면 되더라고요. K7 프리미어도 하이브리드 찾으시는 분들은 한 2,000 초중반, 초반은 조금 타이트하고 2,000 중반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트렌디, 가성비 좋은 트렌디 LP 3.0 이제 LPI 모델 가스차 보시면 그래도 1,600에서 1,900 사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식이랑 키로수 저는 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도 어제 의뢰를 주셨었는데, 이게 하이 루프더라고요. 이제 9인승 하이 루프 쪽에 이렇게 등급이 따로 세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가 되어 있고,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키로수는 8만, 한 9만 조금 안 탔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작가가 2,350 이렇게 낮아버리니까 한 2,450, 2,500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의뢰를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낮아도 2,650
2,700까지는 아니라도 최소 2,650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눈이 오고 현장 상황이 안 좋은 날에도 가격이 조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차를 보지 않고 입차를 보는 딜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딜러분들 생각하면 상한가를 잘 정해야 됩니다. 모든 상한가는 시작가 기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현 시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랑 저희랑 생각하는 갭이 조금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랜저 IG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많은 차량을 점검을 했는데 키로수가 20만이 넘는 차량 같은 경우도 상태가 괜찮은 차량은 거의 900에서 950까지도 상한가를 받고 키로수가 한 13만 정도 되는 차량은 이제 1450 정도 상한가를 봤어요. 이제 3.0 모던 기준이고요. 가스차에 반자율이 들어간 차량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최고 등급의 선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1000대 나오면 한 5대 있을까 정도로 정말 귀하거든요. 경매장에도 연에 몇 대 없는 그런 가스차 풀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가스차 반자율 들어간 옵션 급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셀토스도 지금은 가격이 조금 내려가지고 1.6 가솔린 같은 경우도 2,000 미만으로도 매물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2,000이 다 넘어갔었는데 네, 트렌디급도 한 1,70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번에 롯데에서 받은 캐스퍼 같은 경우도 인스퍼레이션이 1,500 한 30? 이제 시승차를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 차 키로수가 3,000, 4,000 정도 됐거든요. 네, 아무튼 신차급 인스퍼레이션 캐스퍼 1,500에서 1,550 안에 낙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렌토급 하이브리드 보시면 완전 신차급들은 뭐 등급이 높고 하면 뭐 4,000 중반도 가잖아요. 신차급이 이제 5,100에서 200 정도 되니까. 그러고 전체적으로 키로수가 낮고 뭐 외장 컬러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선택 옵션도 감안을 하겠지만 일단은 하이브리드는 강세잖아요. 연료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 입차를 보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최소 3,80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3,800에서 제가 00 다니는 100 다니는 입차를 안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일반 회원사들이 한두 번 정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3,820 정도의 입차를 넣었습니다. 오늘 눈도 오고 지금 경매장이 차들이 많이 꼬여 있어 가지고 찾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또 접수하신 차량들을 빠짐없이 다 점검 소견을 드렸고 지금 앞번호는 제가 모바일로 입찰 받아서 낙찰받은 차량도 있고 실패한 차량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재자 차량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SUV급들은 오늘 펠리세이드랑 카니발이랑 이런 입찰 보는 차량들도 부재자로 제가 입찰을 넣었으니까 근데 부재자 입찰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부재자는 써내는 경매입니다. 금액을 제가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실패하는 자동 실패하는 그걸 부재자 경매라고 하고요. 이제 현장에서 누르는 경매와 핸드폰으로 모바일 입찰하는 경매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말이 조금 빨라지고 있는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주 동안 성능 평가사들, 이제 저희는 이제 진단평가사 2급이잖아요. 이분들은 1급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1급을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분들이 점검을 하고 시운전 돌고 특이사항을 이렇게, 기본 정보지에 만들어 둡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